영국으로 가기 싫어. 그냥 한국 살면 안 돼. 여기 한국 첫 방문을 한 영국 여성이 한국에 대한 애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길래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살고 있는 에밀리라고 해요. 저는 영국의 승무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최근에 휴가를 갖게 되었는데 예전부터 한국 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요. 첫 한국 여행으로 제가 받은 충격들과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영국을 사랑하는 한국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영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진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영국의 실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한국에서 휴가를 보낸 이유는 저희 친한 친구 때문이었어요. 제 친구는 작년부터 대학협회의 초청을 받아 한국에 와 있었거든요. 저는 친구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서 한국에 더 있기로 했어요. 저희는 서울의 여러 명소들뿐만 아니라 주변 경기도까지 여행하기로 했어요. 친구도 서울 안에서만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서울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둘 다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에 대해 매우 설레고 두근거렸답니다. 저는 따로 숙소를 찾지 않고 친구의 서울 집에서 숙박을 하며 여행을 하기로 했어요. 친구 집에서의 첫날부터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사실 저는 SNS나 뉴스를 통해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처음 한국을 여행하게 되면서 얼마나 많이 정보를 찾아봤겠어요. 가보고 싶은 맛집, 명소들을 찾아보고 한국 여행 경험이 있는 영국인들의 후기도 많이 읽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제가 크게 놀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경험한 한국은 제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매일의 일상이 이렇다면 한국인들의 일상은 마치 판타지 소설이나 마법 같다고 느껴질 정도였죠.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나 놀랐는지? 강의가 끝나고 친구를 만나자마자 우리는 한국의 마트 문화를 구경했어요. 시식도 해보고 한국의 음식들을 맛보며 신나게 구경했죠.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꼭 필요했던 털장갑이 재고가 없더라고요. 내일 경기도 여행 중 날씨가 매우 추워 장갑이 필수라고 했는데 당장 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럼 장갑 파는 곳을 찾아다니자라고 했는데 친구가 웃으며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대신에 놀라운 것을 보여주겠다며 바로 택배를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우리 집 앞에 도착할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친구가 외국 생활에 지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게 가능하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고 빨리 가자고 했는데 친구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손 시려워도 참으면 되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겠다 싶어서 저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간 후 제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어요. 친구가 갑자기 휴대폰을 제 앞에 들이대면서 장갑 디자인을 고르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차피 주문해봤자 받을 수 있을 리가 없는데 양말이야 뭐 비슷비슷하지 하며 별 생각 없이 골랐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친구가 일어나자마자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가 택배를 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싶었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가 문자를 보여주더라고요. 택배기사님이 배송 완료되었다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낸 문자였어요. 아, 진짜구나 싶었죠. 친구가 설명해주길 이건 새벽 배송 서비스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새벽에 물건을 받을 수도 있고 일반 택배도 제작에 오래 걸리지 않으면 발송부터 수령까지 길어야 하루 이틀이라고 하더라고요. 영국에서는 이런 일을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보통 영국에서 택배를 주문하면 7일 이상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하거든요. 영국에서는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 배송되는 것도 흔한 일이에요. 때로는 더 오래 걸리기도 하죠. 예를 들어 저는 이사 갈 때 식탁을 주문했었는데 그것이 도착하기까지 무려 12주가 걸렸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택배 기사분께서 다음날 아침에 물건을 배달해 주시고 배송 확인을 위한 문자까지 보내주신다니 이건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영국에서는 택배를 알 수 없는 집에 맡겨두거나 집까지 올라오기 싫어서 다른 곳에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처럼 집 앞에 택배를 놓고 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만약 한국처럼 택배를 집 앞에 두고 간다면 누군가가 그걸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택배는 수령인이 직접 받아야 해요. 우편함에 에밀리라고 적혀 있으면 에밀리만이 그 택배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저희 집에 아버지의 이름이 우편함에 적혀 있다면 제가 집에 있어도 택배를 받을 수 없어요. 집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택배 기사가 종이를 우편함에 남겨둡니다. 그 종이를 가지고 지정된 우체국에 가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택배를 받아야 해요. 바쁘다 보니 하루 이틀 지나서 가면 가끔은 제 택배를 찾지 못해 없다고 하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정말 미칠 노릇인 건 제 택배를 이웃에게 맡겨두는 경우예요. 이웃과 생활 패턴이 맞지 않으면 택배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이웃이 제 택배를 받아줄 때는 그나마 낫죠. 하지만 옆집에서 택배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땐 이웃에게 전달하였음이라고 적힌 종이가 남겨져 있고 인터넷에서 조회하면 수령인의 이름만 뜨는데 우리가 이웃의 이름을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상하시는 그대로 저는 모든 집의 벨을 일일이 눌러보며 제 택배를 찾아야 해요. 아니면 건물 게시판에 쪽지를 붙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4층에 살 때의 일인데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 기사님이 4층까지 올라오시기 싫으셨는지 2층 이웃에게 제 택배를 맡기고 이웃에게 전달하였음이라는 종이를 남기고 가셨어요. 택배 기사님과 연락하면 되지 않을까 싶으시겠지만 그분들의 이름과 연락처는 공개되지 않아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죠. 저도 물건만 잘 도착한다면 연락처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영국에서는 택배 기사님이 이웃에 맡기거나 귀찮으면 그냥 반송 처리해버리는 일이 정말 많아요. 이건 정말 일상적인 일이에요. 택배 회사에 전화해서 항의를 해보면 대화 도중에 전화를 끊거나 판매자에게 이야기하라며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분들, 아니 영국 사람들은 이런 택배 시스템에 대해 불만이 없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이 나라에서 살아오며 모두가 이렇게 생활한다고 생각했어요. 비교 대상이 없으면 불만도 생기지 않으니까요. 제 친구는 한국 생활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하더라고요. 영국으로 돌아가면 답답해서 못 살 것 같다고 할 정도였죠. 그리고 그 만족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택배 시스템이었어요. 로켓 배송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적절한 명칭 같아요. 하지만 택배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여행 전에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때 한국은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모든 것이 빠르고 편리하며 안전하다는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을 쓴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100% 공감해요. 친구와 서울을 돌아다니며 제게 가장 적응이 안 되었던 것은 밤이었어요. 서울의 밤은 마치 대낮처럼 환했는데 그것도 번화가가 아니라 주택가에서요. 지금 런던은 오후 3, 4시만 되어도 어두워지고 가로등도 적어서 길이 어두워요. 여자 혼자 밤에 걷는 것은 위험해서 절대 추천하지 않죠.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들이 접근할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저녁 식사를 과하게 해서 소화가 안 된다며 근처 공원에 가서 조깅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바로 거절했죠. 밤 10시에 조깅이라고? 말도 안 되지라고요. 영국에서는 오후에도 어둡고 무서워서 밖에 나갈 엄두도 못 냈으니까요. 그런데 친구가 한국은 안전하다며 나가도 된다고 설득했어요. 결국 친구 뒤를 따라 나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 단지 뒤에 있는 작은 공원이었는데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밝았고 사람들은 평온하게 강아지를 산책시키거나 벤치에 앉아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성이 혼자 이어폰을 끼고 조깅하는 모습, 유모차를 밀며 부부가 산책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주변에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는 보이지 않았죠. 여행 전에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한국이 안전한 나라라는 것, 밤에도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봤어요. 하지만 그것이 관광 명소에 가는 관광객들에게만 해당하는 줄 알았죠. 일반 시민들이 사는 평범한 동네에서도 치안이 이렇게 좋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유럽에서 영국은 치안이 나쁜 편은 아니에요. 유럽 중에서는 꽤 안전한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과 비교하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예요.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자는 친구의 말에 말도 안 된다며 거절했지만 막상 공원에 나가보니 너무나도 평화로운 광경에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요. 밤에 이렇게 안전하다는 사실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한국인들의 평온한 일상을 보니 영국 생활이 너무 불편하고 위험한 면이 많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시 우중충한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밝고 빛나는 도시 서울을 더 즐기기로 다짐했죠. 일주일 정도 서울을 친구와 함께 돌아다니며 보낸 시간은 정말 흥미롭고 즐거웠어요. 평범한 관광지는 물론 친구가 다니는 대학에도 들러서 학생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곳의 음식이 인상 깊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정말 행운아들이에요. 영국 음식은 솔직히 맛이 없잖아요. 많은 분들도 영국 음식에 대해 딱히 떠오르는 게 없으시죠? 대부분 소시지와 맥주 정도만 생각나실 거예요. 한국에서 보니 영국 음식과 너무 비교됐어요.
영국 음식에 대해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일상적으로 영국에서는 호미빵에 햄과 슬라이스 치즈를 끼워 먹는 정도죠. 대학생 때는 학교 식당에서 소시지 요리에 감자튀김이나 감자 샐러드를 주로 먹었어요. 간식으로는 파프리카, 당근, 오이를 썰어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하죠. 이게 영국인의 일상적인 식사예요. 하지만 한국 음식은 제가 느끼기에 마치 무지개처럼 다채로웠어요. 조리법이 다양해서 다 먹어보려면 몇십 년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특히 경복궁 근처에서 먹어본 보쌈과 국밥은 제 인생 음식으로 등극했어요. 따뜻하고 고소한 맛에 한 그릇을 싹싹 다 긁어 먹었죠.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은 음식들이 많더라고요. 영국 음식에 비해 한식은 짜지 않으면서도 주 요리와 반찬의 영양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내가 이렇게나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랄 정도로 한식의 매력에 빠져버렸어요. 원래는 대학교 학생 식당은 그냥 구경만 할 생각이었죠.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 여행지에서 그저 그런 식사로 한 끼를 채울 순 없으니까요. 그런데 친구가 학식을 꼭 먹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귀찮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따라갔는데 학교 식당의 규모와 다양한 메뉴에 깜짝 놀랐어요. 친구 말로는 그곳이 학생 식당 중 하나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한국 사람들의 피부가 윤기가 흐르고 부드러운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들어가 본 학생 식당은 뷔페식이었는데 밥과 국, 반찬이 모두 훌륭했어요. 게다가 한쪽에는 비빔밥을 만들 수 있는 소스와 채소가 준비되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계란 프라이를 해먹을 수 있도록 프라이팬도 마련되어 있었죠. 관광지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모두 맛있고 화려했지만 번화가의 맛집들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평범한 학생들이 이용하는 식당에서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다니 한국 식문화는 도대체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니 모두의 피부가 맨질맨질하게 좋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친구를 졸라서 사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매일 이런 식사를 한다면 평생 먹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유일한 문제는 너무 맛있어서 자제가 안 된다는 점이었죠. 친구가 말하기를 한국 학생들이 매우 똑똑하다고 하던데 영양 가득한 음식 덕분일까요? 한국을 둘러볼수록 한국은 주어진 것에서 최고를 찾아내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경기도로 가는 길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어떤 것이든 최고를 추구하는 민족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로 가기 위해 고속버스를 타기로 했는데 영국 고속버스 경험을 생각하니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영국의 고속버스는 저렴하긴 하지만 자주 연착되고 느리니까요. 제대로 편안하게 이용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영국에서 고속버스를 기다리며 30분씩 밖에서 떨고 있는 것은 일상이죠. 연착이 되었을 때 제대로 된 문자 알림도 드물고 마치 자기들 마음대로 보내는 것 같아요. 한 번은 1시간을 기다렸는데 버스가 안 와서 다음 버스를 타려고 했더니 이전 티켓으로는 탈 수 없다고 하면서 가격을 3배나 올려받았던 적도 있어요. 아, 기차를 타라고요? 영국의 기차도 마찬가지예요. 기차는 더 악명이 높죠. 평소에도 5분, 10분 늦는 것은 기본이고 30분에서 2시간까지 늦는 경우도 많아요. 최악은 취소되는 경우죠. 연착이나 취소가 되면 대체 연결편을 제공해주긴 하지만 그 사이 길바닥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 시간에 대한 보상도 없고 기차역에서 제대로 된 공지나 문자 알림도 거의 없죠. 기차표 환불도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 이메일을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차를 피하려고 해요. 만약 기차를 타야 한다면 예상 도착 시간에서 최소 2시간은 여유를 두고 예매해야 하죠. 중요한 일이라면 전날 도착하는 것이 안전해요. 멀리 가는 경우엔 42파운드, 90파운드, 한국 돈으로 치면 7만 원, 14만 원이나 되는 요금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친구는 제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번 기회에 한국의 휴게소를 꼭 이용해야겠다며 고속버스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았던 터라 고속버스에서의 경험도 좋기를 바라며 출발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한국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연착을 대비해 일찍 출발하자고 제안했는데 친구가 버스 운행 시간이 잘 정리되어 있어 연착이 생겨도 괜찮을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30분만 일찍 출발하기로 타협했죠. 정말 다행이었어요. 고속버스가 정확한 시간에 출발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버스가 알맞은 시간에 출발지에 들어와 정시에 출발하는 모습을 보며 영국에서 고속버스를 기다리며 추위에 떨었던 날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버스터미널에 소매치기 같은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영국에서는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에서 소매치기가 흔한데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한국은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에서도 치안 관리가 철저하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버스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버스 안에서 더 신기한 장면이 펼쳐졌거든요. 한국의 고속버스 안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승객들이 이어폰을 꽂고 마음 편히 잠들어 있더군요. 영국이나 유럽의 기차나 버스에서 이렇게 안심하고 잘 수는 없는 일이에요. 저렇게 잠들면 값비싼 에어팟이나 노트북, 지갑 등이 분명 도난당할 것 같거든요. 이런 모습은 유럽 어디서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한국의 치안 수준에 대해 들었지만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잠들 수 있는 모습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치안이 이렇게 좋으니 휴게소도 소매치기 걱정 없이 즐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죠. 고속버스의 의자는 뒤로 젖혀져서 거의 침대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고속버스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도 놀라웠어요. 거대한 규모의 휴게소는 서울의 일반 쇼핑몰과 다를 바 없었죠. 영국 휴게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영국은 그저 쉬었다 가는 곳이지만 한국의 휴게소에는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점도 많더라고요. 한우 국밥과 더덕 스테이크도 맛봤어요. 친구가 말하길 한국의 휴게소 음식은 매우 발달해서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다닌다고 하더군요. 방송에서 본 것을 보고 꼭 와보고 싶었다는 친구의 말에 공감했어요. 휴게소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한국 여행을 하면서 살이 6kg는 찐 것 같아요. 하지만 영국으로 돌아가면 맛없는 음식 덕분에 금방 살이 빠질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보니까 경기도 여행 이야기를 시작도 못했네요. 제가 글을 너무 길게 써버렸어요. 영국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해서 한국 분들이 지루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경기도에서는 친구와 함께 템플 스테이를 하고 바닷가와 산, 시장 구경도 하면서 정말 많은 곳을 돌아봤어요. 오늘은 이야기가 좀 길어진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 경기도 여행 이야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요청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원하신다면 환상적인 경기도 여행기도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영국 승무원의 한국 체험기였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계속 좋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 들려드리는 호투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